20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의원입니다.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보건소장 수달령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401호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명시하고 평택시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의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를 명시하고 평택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 및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과 함께 시민의 보건의료 관련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수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슬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행규칙이 건강진단 종사자의 어떤 규칙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걸 좀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11월 22일 날 이제 그 식품위생상 종사자 건강증 쪽에 보건증에 3,000원씩 받게끔 되어 있는데 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이제 11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법이 많이 개정돼서 우리가 받는 그 진료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홍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냥 의료기관에서 이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하듯이 우리도 보건소로 게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게 개인이 3,000원 부담하는 게 아니죠. 수가로 내려오는 예. 거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정하게끔 돼 있는데 네. 다른 시군 일부 시군 다 알아봤더니 3,000원을 다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시도 3,000원씩 이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받았던 거죠. 지금까지 3,000원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럼 법으로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3,000원 받은 거고요. 네. 이제 이번에 그 개정이 돼갖고 지방자치 조례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고. 예. 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425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운영 밑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말기 암 환자의 가족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인간의 종합성을 지키기 위하여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하는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위탁한 바 있으며 현재 평택 호스피스 일개소가 민간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사정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교육 등을 호스피스 관련 사업, 웰다인 포럼 개첨,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등 웰다인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호스피스 및 웰다인 문화 조성 사업 운영으로 말기 환자의 가족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및 사업의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할 계획입니다. 말기 환자의 조만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웰다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탁 기간이 지금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거죠? 3년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지금 뭐 이제 3년 동안 이 사업을 2018년부터 18년부터. 했고요. 예. 이제 조례가 2018년도 시작해서 3년간 두 번 이제 두번 하시는 하고 이번에 이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모집 공고는 10월 달에 하고 예, 막 그렇습니다. 수탁자 선정까지 끝나고 위수탁 계약 체결은 11월 중에 하고 예, 내년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3년간 예. 27년까지 위탁 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 개요 1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뭐 좀 어려운 봉사라 좀 여쭤보는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 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1년에 몇 분씩 자원봉사자 양성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은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자격증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원봉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종사를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지금 2019년부터 지금 86명이 배출. 몇 명이요? 86명. 86명. 예, 80 현재까지. 예, 86명이 해갖고 이 사람 이제 그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 연명증도 이제 등록할 적에 네. 그다음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 환자하고 이제 치유 프로그램이나 그 에버랜드 같은데 가서 할 적에 같이 동행해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동행 캠프도 있고 그다음 가족의 날 밤 이제 12월달에 할 적에 이분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암 환자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같이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간병인 역할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하고 있고요. 모든 봉사자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호스피스라는 거는 그 끝이 보이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굉장히 크게 트라우마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분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봉사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그 이제 7 내지 10주 과정으로 해서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요. 이제 호스피스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면 이제 수료증 정부에서 인정한 자격증은 아니, 아니지만 제가 여쭤본 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시작을 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분들의 어떤 그
죽음이나 이런 거를 그 계속 이제 겪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상실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힘들어하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느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요 아직까지 없고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여기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에 그 1억 1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네,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사업 운영비 등으로. 직원이 이제 2명인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힘들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연계해서 이제 그 상담하고 이제 치료를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나와요? 퍼센트를 보면 이 86명 중에서 양성자 교육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25명, 예, 25명 정도. 그분들 중에 퍼센트를 보면은 그런 치유 프로그램에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따로 보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대충. 예. 그건 지금 보면은 한 50%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자원봉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일반 자원봉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회적인 뭐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떤 많은 부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호스피스를 위한 자원봉사는 정말 많이 하면서도 힘든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이나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계획도 위탁을 주실 때 조금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안이 내년 거에 1억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예. 25년. 예. 올해는 얼마였죠? 1억 천입니다. 올해도. 예. 근데 여기서 필요한 예산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넘친다고 하는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인건비가 총 사업비의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조금 낮지 않나. 네,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지만은 그럼 다른 이제 부분으로. 다른 부분 뭐 인건비는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물건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그다음에, 않으면 운영이 예, 힘들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호스피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점점 좀 늘고 있나요? 예, 홍보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사전 연명 제도에 있는 사람이 지금 8천 오늘까지 8천 제가 한거 봤더니 8,001명 정도 지금 등록돼 있고요. 저도 이제 등록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면은 그 행복한 이제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보건소 직원들 먼저 등록하고 있고 이제 평택보건소만 8,000명이니까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이제 서부분해관 하면은 곱하기 3회만 24,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님도 하나 좀 여쭤보는 우리 이 조례안에서 우리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민간이 다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설명과 그 전에 뭐 내용은 전부 파악을 했는데 수혜 받는 분들이 연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전 연명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전 연명 의학 등록된 사람이 8,001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웰다잉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등록 관리하는 사람이 제가 암 환자가 한 280명, 그다음 암 환자가 한 130명 해갖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등록한 사람들도 있고 서로 연결해서 한다면은 이 8,001명이 다 등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등록해서 관리해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이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개념 자체가 많이 틀리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틀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런 부분에서 연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데 웰다잉이라면 죽기 전에 자기가 고향을 가고 싶거나 바다를 보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산의 마지막에 좀 올라보고 싶거나 그런 쪽으로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우리는 단지 연명
연맹의료 뭐 그런 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그 암 환자 가족 여행 동행 캠프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에버랜드 갔다 왔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가평하고 춘천에도 2차 정도 해갖고 암 환자 이렇게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동행 캠프를 했고, 그다음에 이분들 대상으로 미술하고 이제 심리 상담, 음악 치료 프로그램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상담하는다든가 그런 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질 높은 그런 우리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업인데, 아까 얘기 들었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그 위탁을 받는 기관에서도 우리 직원 수도 너무나 뭐 이 위탁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너무나 버겁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대에 맞게 좀 더 과감한 투자하고 위탁금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적어요.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족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이런 데서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그 박예병원이 이제 그 수사벌 쪽에 이제 신축을 해요. 근데 그 박예병원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 호스피스 병동을 제가 그때 이제 신축일 적에 5개 병동하고 그다음에 임종실을 설치하기도 이제 구두사하고는 저는 약속을 해갖고 이제 만약에 그 박예병원에서 신축한다면은 그 호스피스 병동하고 임종실을 설치해서 그 암 환자라든가 말기 환자에게 행복한 죽음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민간 위탁을 이번에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더 관심을 가고 우리가 지도하고 감독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찾아봐 주시고, 요즘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 부분은 우리 시민으로서의 좀 마지막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건 민간 위탁 동의 아닌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우려하시는 거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성과 보고서에 다 의원님들 보고 계시지만은 위탁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인데 보면 일정의 예산이, 근데 이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사업비는 줄고 운영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들이, 심리 상담이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늘어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근데 사업비는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이 지표로 봐서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힘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여기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건의를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